네,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었죠. 이 여성이 갑자기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.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?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네. 그 고소를 할 때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네, 그렇죠. 시간 지나니까 그 강제로 한 건 아니에요.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? 그러니까 이게 성폭행을 했다고 고소한 이후에 거짓말 탐지기도 불사하겠다 그래서 양쪽이 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쳤잖아요. 예. 근데 참 희한한 건 성폭행 수사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예. 여기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면 예. 그다음에 여성이 무고를 한 건지 무고를 한 게 아닌지 그 부분을 조사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. 굉장히 이상하게 기류가 바뀌었었습니다.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이후에 이 여성이 그 무고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2번을 받게 된 거예요. 예. 그 경우는 무언가 경찰이 보기에 아 이건 허위 고소다. 예.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여성이 계속 자기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. 예.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증거까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. 아.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내가 사실 성폭행은 전혀 없었고 예. 성관계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이번에는 내가 허위로 고소한 거다라고 사실상 자백을 한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밝혀야 될 게 여러 개 또 있습니다. 그냥 단순히 이 여성이 나 무고했습니다라고 자백했다고 해서 이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런가요?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? 이제 무고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무고죄가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, 지금. 예. 그러니까 무고라는 게 사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죄입니다.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성이 제출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 보도로도 나왔는데요. 멍 사진 기억하시죠? 예. 사진에 뭐 성폭행을 당하면서 멍을 입었고 뭐 상처를 당했고 상해진 다서도 2주짜리를 제출했잖아요. 근데 그러면 그게 뭐가 그걸 되는 거예요? 본인이 만들었는지 제3자가 도와줬는지 아.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경찰은 공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여성의 통신기록 내역 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. 공범이라는 게 있다는 건 뭐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스스로 상처를 냈다면 예. 공범이 없겠지만 이 상처를 누군가가 제3자가 만들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예. 일단 공범 여부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지금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야, 이게 시간이 가면서 사건이 좀 이상해지네요. 그러면 오히려 그냥 무고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이용을 해서 왕신을 크게 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질문은 제가 좀 이따가 하고요. 그 사건이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이진욱 씨가 경찰에 출석할 때 왜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당시 이진욱 씨의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.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. 자, 저 때만 해도 이진욱 씨의 심경을 사실 우리가 모르니까 사실 여부를 몰랐으니까 너무 강하게 본인의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본인이 결백했기 때문이라는 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결과로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. 예. 정말 억울했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여기 수사에 남은 하나의 포인트는 왜 무고를 했느냐입니다. 그렇죠. 왜 무고를 해? 그게 네네. 이제 저도 좀 전문적인 질문 드렸는데 왜 그러면 멀쩡한 사람한테 성폭행 혐의를 그걸 뒤집을 수 밝혀야 있겠습니까? 되는데 현재까지 이 여성이 이진욱 씨 측에 돈을 요구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금까지 돈을 먼저 요구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. 왜냐하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되는 쪽으로 본인이 조작한 증거나 그런 걸 통해서 성폭행 혐의를 씌우는 상황이 되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환죄로 변해버리잖아요. 그렇죠. 강간치상죄면 정말 중환죄가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될 상황. 그럴 때 거액을 요구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. 그때 가서 이제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?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럼 겁니다. 그때도 합의 받아줘도 죄가 안 됩니까? 그때 돈 받는 건? 그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진욱 씨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 수사 과정에서. 됐을 때. 그런 경우에는 이진욱 씨는 어쨌건 공인이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건 처벌도 최소화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아직 돈을 아직까지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돈이 이유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은 이진욱 씨와 이 여성과의 다른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다거나 근데 그런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크게 일을 벌이기 쉽지 않거든요. 뭐 단순히 성폭행을 당했다가 아니라 뭐 지금 상처까지 만들어서 지금 나와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무고를 한 이유를 밝히는 게 또 경찰의 가장 남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고를 한 이유 그리고
이 상처를 혹시 누군가가 같이 만들어줬는지 제3자 공범 가능성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무고 말고 더 큰 게 남아 있습니다. 어떤 거죠? 이진욱 씨가 이번 이 여성의 무고로 인해서 입은 손해가 추산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30억 원이 넘습니다. 뭐 광고 못 네, 나가고 광고 해지되고 드라마 못 찍고, 그리고 또 거기다가 미래 기대이까지 하면은 지금 소수사 측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로는 100억 이상입니다. 예. 그럼 그거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. 이 여성에게는 아마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이 될 거고요. 예. 그리고 초기에 소위 이제 방송 언론을 통해서도 이진욱 씨가 한 게 사실인 것처럼 막 단정적으로 보도 나왔던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 아까 백성문 변호사께서 그 말씀하시던 중에 알려지지 않은 정황, 그러니까 이게 성폭행이 아니라는 알려지지 않은 정황이라는 게 있는데 네. 뭐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방송이라 뭐 네네. 그 내용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조금이라도 뭐 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정황이 좀 나왔습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이 고소장에 뭔가 내용을 진술했을 거 아니에요? 예. 이러해서 내가 상해를 입었다. 예.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여성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멍하고 이 무릎에 멍하고 그다음에 속옷이 많이 훼손된 그런 내용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예. 그 의미는 뭔가요? 반항했다는 의미죠. 예, 그렇죠. 반항을 하면 분명히 앞에 성폭행을 한 남성에게 몸에도 상처가 납니다. 근데 저항을 했을 네. 경우 남성에게도 상처를 네, 입혔겠죠. 이진욱 씨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언론에서 많이 묻힌 경향이 있는데 예. 이진욱 씨가 상해를 다 탈의한 상태에서 확인했는데도 전혀 상처가 없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였거든요. 그게 사실 이 사건의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진실은 밝혀집니다. 물론 아직까지 진실이 다 밝혀졌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진실은 밝혀집니다.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